앞에 상관관계에서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 되는 걸 양의 상관관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를 음의 상관관계. 자, 말을 좀 헷갈려가지고 양음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아니라 둘 다 양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양의 관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음의 관계.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위험관리 하겠습니다. 자, 위험관리의 4단계, 위험관리의 5단계라는 거죠. 자, 인식하고, 분석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강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선택이라는 말도 써요. 그 다음에 집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 그런데 이거는요, 위험 관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행동 5단계예요. 자, 우리 A라는 분이 동네에서 가고 있는데 B라는 분을 꿈속이나 볼 수 있는 자기 이상형을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하는 거죠. 역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위험이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 위험이 있는가를 인식하고 발견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첫 단계죠. 어떤 위험이 있는가? 어떤 위험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위험을 인식하고 나면 이 위험이 크기가 얼마냐?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빈도가 얼마냐? 중요성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 평가,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와도 같은 얘기예요.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법에 맞는, 그죠? 그러면 이제 B라는 여자분이 있으면 B라는 여자분이 이제 며칠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가 있나, 다른 거 있나, 뭐 이런 가지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방법을 강구해서 그 중에 방법을 하나를 선택하죠. 그러니까 방법을 강구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걸 집행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이거를 위험관리의 5단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위험의 인식 단계에서는 업무 흐름도, 업무자의 개별 면담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위험이 있는지를 인식하는 관계라는 거죠. 기업은 자, 개발 단계부터 생산 단계까지, 생산 단계에서 생산 단계도 여러 단계를 거칠 거예요. 그러면 그 쭉 하나의 일련의 흐름을 보면서 여기에서는 어떤 위험이 있고 여기에서는 어떤 흐름이 있고 이거를 우리가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업무의 흐름들을 파악한다는가 아니면 그 구성원의 면담을 통해서 어떤 위험이 있는가 하는 것을 면담하는 것은 결국 위험의 인식을 먼저 하겠다. 위험의 인식 단계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위험관리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나열한 것은 뭐냐? 기출문제죠. 자, 인식, 평가, 선택, 집행, 피드백이죠. 그러면 평가는 2번이고 그 다음에 C, A, B, D, 그
그 다음에 하나가 빠졌죠. 피드백이 빠졌죠. 인식. 자, A는 위험의 분석, 평가. 그 다음에 B는 위험 관리의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를 연구하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집행하는 거, 수행하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가 피드백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음 중 업무 흐름도 프로 차트가 필요한 건 아까 뭐라 했죠? 위험의 인식 단계다라고 얘기를 했죠. 위험의 인식 단계다. 두 번째 문제는 위험 관리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자, 사고가 나기 전에는 어떤 것이 목적이냐는 거죠. 사고가 나기 전에는. 그러면, 자, A 기업은 위험 관리를 했는데 사고가 안 났어요. 자, B 기업은 위험 관리를 했는데 이때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사고가 안 나도 위험 관리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사고가 안 난 상태에서 보험 기간 중에 사고가 안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험 관리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손해의 발생 전이라는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위험이 안 왔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위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 관리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냐 이거죠. 자, 불안 감소. 되겠죠? 사고로 보험에 들어있다는 거죠. 보험에 들어있다. 그러면 왜 보험에 들겠어요? 불안하니까. 그러면 보험에 들어오면서 불안을 감소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 자, 기업이 있다. 그러면 기업의 소비자, 기업의 거래처 이런 사람들과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위험관리를 잘한다는 거죠. 자, 화재 현장을 보면은요, 어제도 청계천하고 뭐 공구상가 이런 게 다녀봤는데, 정말 불나면 다 타지겠구나 정도로 옛날 뭐 한 40년, 30년 된 그 건물에 아주 그냥 위험관리나 방화시설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전기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고. 근데 거기 가면 어떻습니까? 위험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위험스럽다. 근데 기업을 딱 방문했더니 위험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나 이에 돈 빌려준 사람은 여기는 다른 것도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적이겠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줘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손실 방지를 위해서 법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놓죠. 그죠?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 조달 비용이 감소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행의 입장에서 위험 관리가 잘 하고 있는 데는 저리로 보험을 준다는 거죠. 근데 위험 관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위험 관리라는 것이 화재의 위험 관리뿐만 아니라 재무 위험, 판매 위험, 뭐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잘 갖춰서 웬만한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게끔 기업이 다 탄탄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기업의 신뢰도가 좋으니까 저리로 빌려주겠죠. 그런데 조그만 충격에도 기업이 휘청거리겠다. 그러면 잘 안 빌려주겠죠. 그죠? 어저께 제가 그런 얘기해서 화재보험 드셨어요? 그랬더니 화재보험 안 받아줘요.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들려는데 안 받아준다는 거죠. 왜 안 받아주겠어요? 보험회사가. 보험료
100만 원, 200만 원 받았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럼 거기서는 위험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 위험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위험 관리가 잘 돼 있는 건 보험료도 싸고, 그 다음에 대출도 저리로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돈이 들어오겠죠. 위험 관리를 잘 했다는 얘기는 조기에 빨리 회복하겠죠. 그러면 조기에 회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죠. 써놓죠. 조기 회복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책에다가 쓰세요. 자꾸. 책 나중에 파시려고 거기다 아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노트에다 쓰고 그러면 나중에 노트하고 책하고 분리되잖아요. 그러면 노트 따로 보고 책도 따로 봐야 되고, 어쩌다 노트 잃어버리면 이제 어떻습니까? 좌절이에요. 좌절. 그러니까 책에다 쓰고 책을 자꾸 반복해서 공부할 생각하고, 책에다 중요도 표시하고, 책에다 토를 달고, 그렇게 하고, 만약 노트가 길어진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노트 하셔야 돼. 나중에 스티커로 붙여놓고.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데 책이 막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암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처음에는 시간이 있을 때 책을 두세 권 보다가도 하나로 묶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 시험 볼 때 어떻게 해요? 책 서너 번, 세 권, 네 권을 읽고 한 번 읽고 가서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정서해가지고 그 중에 내가 예상답안 만들었고 그거 외워서 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 책에다 다 몰아놔야 되고, 그래야만 그 책을 다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책에다 표시하세요. 책에다가.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꽤 어렵잖아요. 그것도 박스 같은 것이 크게 들어가면 옆에 써놓고 있다가 나중에 거기다가 박스 스티커로 만들어서 붙여놓고, 그렇게 해서 책을 보면서 모든 걸 해야지.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저기 따로 그러잖아요. 그러면 많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책에다 표시하세요. 웬만하면 책에다 표시해요. 자, 사고 발생 후는 조기에 복귀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영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익이 안정됐죠. 자, 사고 났는데 1년 동안 영업을 못했다. 근데 사고 났는데 돈이 빨리빨리 들어오면서 한 달 만에 복구했다. 그러면 수입도 안정이 되고 영업도 지속될 수 있고 지속적인 성장도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도 이행할 수가 있죠. 자, 사고가 났을 때 조기 복귀함으로써 어떤 일이 있느냐. 그죠? 그러면 만약에 수익이 안정된다든가 영업이 지속된다든가, 이건 사고 안 난다면, 왼쪽은 사고 안 난다는 거죠. 사고 안 났다면 영업 지속됐겠죠. 수익이 안정됐겠죠. 그러니까 보험을 위험 관리를 함으로써 안정된 게 아니고, 그죠? 사고 났다. 위험 관리를 잘 해주면서 빨리 돈이 들어오고 복귀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은 사고 안 났다. 오른쪽은 사고 났고 저기에 복구됐다. 이렇게 감각을 두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3번. 위험관리의 목표에 대한 설명 중 가라앉 거리면 것은 사전적 목표. 자, 사전적이라는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전적 목표 가운데 수익의 증대. 자, 사고가 안 나면 위험관리를 해서 다시 돈 쓴 것보다 위험관리 안 하는 게 돈 괜찮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고 안 났다는 거, 사전적이라는 건 사고 안 난 거야. 그러면 보험료를 내서 300만 원 낸 거하고 보험료 안 낸 거하고 누가 더 이익이에요? 보험료 안 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전적이라는 것은 사고가 안 났다. 그리고 답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1번은 우리가 틀렸어요. 이거는 사후적이죠. 그 다음에 사후적도 수익의 증대보다는 수익의 안정이죠. 사고 났는데 수입이 증가됐다. 무슨 보험범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증가될 리가 없죠. 그래서 수익의 안정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애우지 말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의미를 생각해 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쉬운데, 모든 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겠다 그러면 엄청 어려워요. 두 번째, 기업의 가치. 기업 가치의 극대화가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위험관리 방법을 선택하면서 경제적 효율성이 고려된다. 이해 집단에 신뢰를 준다. 자, 그랬죠. 자, 위해 집단에 신뢰를 준다. 위험관리를 함으로써. 근데 위험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발휘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위험관리를 잘한 집단과 위험관리를 잘 못한 집단은 사회적 평가가 다르죠. 위험가치를 아주 잘하고 있는 기업들, 그죠? 그런 것들은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커요. 웬만한, 부도 한 번 맞았다. 그래도 끄떡없다. 근데 여기는 1000만 원만 부도 맞아도 막 휘청휘청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기업 투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치를. 자, 기업이나 조직이 위험관리를 강조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아닌 것은 뭐냐? 자,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아까 두 개가 있죠. 사전적 효과와 사후적 효과. 사전적 효과는 사고가 안 난다는 거죠. 안 났다. 그다음 사후적은 사고가 났는데 조기 복구한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면 되는 거죠. 자, 수입의 변동이 줄고 안정화된다는 사후적이죠. 자, 수입의 변동이 줄고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활발해진다. 자금이 손쉽게 우리가 들어온다는 거죠. 적은 비용으로 들어온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위험 관리를 강조함으로써의 의미가 있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는 게 아니라 사고 나기 전에 위험 관리가 중요합니다. 위험 관리가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함으로써라는 뜻은 우리가 사고 발생 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사고 발생 전, 사고 전 위험 관리를 강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고, 1번은 사고 후죠. 그러면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게 아니라 이미 사고는 발생해버렸기 때문에, 그죠? 발생했기 때문에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 아니죠. 이제 결과만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자, 제가 조금 위험 관리 기대 효과는 사전적 사후지만 앞에 문제는 강조함으로써, 평상시에 강조함으로써, 사고 발생하기 전에 평상시에 강조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냐, 사전적 효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문제 5번은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가 지금 위험관리 목적에도 한번 다 출제가 됐다 하는 얘기죠. 그죠? 자, 위험관리의 목적은 손해 발생 전의 목적, 사전적 목적과 손해 발생 후의 목적, 자, 사전적 목적, 사후적 목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위험관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목적의 효과가 뭐냐 하는 거고, 사고 발생 후에 위험관리를 잘 함으로 인해서 한 결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 하는 거죠. 그 점에 사고 발생 전의 목적이다. 자, 사고 발생 후는 뭐였어요? 조기 복귀, 빨리 복귀한다. 그래서 수입의 안정화, 그죠? 자, 영업의 지속, 이게 사후. 그 다음에 불안의 감소, 사전. 자, 각종 규정을 준수한다, 사전. 수익의 안정, 사후. 지속적인 성장, 사후. 그 다음에 최소 비용으로 최대 비용을 달성한다, 사전이죠. 그러면 사전적 목적은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F. B, C, F. 이게 사전적이죠. 자, 사후적에는 우리가 빨리 복귀함으로써, 그죠? 손실을 안정하고 영업 기반을 안정한다,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자, 어렵지는 않지만 생소한 것들이 많으니까 자주 익숙하게 봐야 되고 반드시 해설을 들어야 돼요. 해설을 안 두고 혼자 보면은 뭐냐면은 그런 것 같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 것 같다. 정확히 모르면 그러면 나중에 뭐가 조금 더 답이 몰라요. 그죠? 해설을 분명히 들어서 여러분들이 합니다. 자, 선행할 빈도와 심도 이것도 지금 시험 문제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는 거죠. 자, 위험관리를 4단계로 나눈다는 거죠. 자, 여기는 빈도도 낮고 심도도 낮아요. 어쩌다 한번 사고 나는데 사고 나도 10만 원 하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이죠. 그래서 자기 보유를 하죠. 근데 사고 발생은 적은데 사고 발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적은데 자주 발생해. 그러면 자꾸 잃어버려요. 볼펜 자꾸 잃어버리고 뭐 자꾸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5만 원, 2만 원이라도 자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안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빈도를 줄였고 심도는 자기 보유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죠? 심도를 더 줄일 수도 없고 빈도도 더 줄일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놔둬. 근데 여기는 너무 높아.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잘 앉아 먹는데 어떤 사람은 10,000원, 5,000원, 뭐 2만 원짜리를 자주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가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죠? 그게 우리가 위험관리라는 거죠. 자, 위험관리. 위험관리는 2가지를 해요. 빈도를 낮추거나 심도를 낮추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빈도를 낮추겠죠. 빈도를 낮추겠죠. 근데 어쩌다 한 번 사고 나는데 낮다 그러면 거대해요. 커요. 그러면 어떤 이거는 보험으로 전가를 해야 되겠죠. 보험으로 전가. 자, 여기는 뭐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데 낮다 그러면 축사망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이거는 회피예요. 이런 위험은 아예 안 가지려고 하는 거죠. 자, 무슨 기업을 하는데요.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 발생하면 막 500씩, 1,000억씩 깨져요. 그러면 그런 사업은 안 하죠.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지진, 뭐 홍수가. 그러면 이때는 위험을 전가시키는데 보험회사가 재보험이나 위험 분산을 통해서 자꾸 담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LG 반도체 공장에서 이제 화재가 보험을 들었다. 근데 발생할 때 손해가 2,000억이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1년 12달 노력해가지고 버는 소득이, 순이익이 뭐 10억, 30억 이런데 2,000억이 나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거의 이제 파산해야 돼. 왜냐면 보험회사 자산이 2조 원인데 왜 나갑니까? 아, 2조 원이라도 지 돈이 아니거든. 다 계약자 돈이거든. 그러니까 2,000억 나가버리면요, 보험회사가 휘청휘청하겠죠. 그러면 혼자 담보 안 하고 10명에서 나눠갔자. 그것도 외국 재보험회사에 보내가지고 한 70% 보내고 30%를 우리끼리 나눠서 또 10거 하자. 이렇게 위험 분산을 하지 않으면 담보를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본다는 거죠. 자, 문제 6번하고 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험관리는 자, 위험관리자는 위험관리 비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손해의 빈도와 심도를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위험의 종류의 빈도와 심도의 크기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할 때 각각의 위험 종류에 따른 최적 위험 관리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짝지은 것은 있습니다. 자, 빈도도 적고 심도도 적다 그러면은 오른쪽 방법에서 뭐라고요? A는 위험의 보유. 보죠. 요거죠. 자기 보유. 자기 보유. 또는 보유를 갖다가 셀프 리텐션이라고 그래요. 위험의 보유. 자기 보유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빈도는 많은데 심도는 작아요. 보유는 보유인데 빈도를 좀 줄여야 되겠죠. 위험 관리를 통해서 빈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보유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4번 D를 보세요. 손해 제어적 수단의 보유 기법을 병행해서 적용한다. 자, 보유를 하는데 손해 발생을 제어한다는 거죠. 발생 빈도를 제어하는 방법과 보유를 한다. 이거죠. 여기죠. 자, 발생 빈도를 재리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 발생을 제어하는데 그런데 자기는 보유한다. D번이죠. 그 다음에 위험관리의 빈도는 적은데 손실이 크다. 자, 위험에 전가하죠. 보험에 위험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에 전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손해 제어적 수단을 병행한다. 자, 무슨 말이죠? 손실의 크기를 줄여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많다. 그 다음에 발생하면 크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죠? 위험의 회피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뭔 말인지 모르면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어렵지만 이걸 알면은요 굉장히 뭐 이렇게 다리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죠. 자, 홍수 다발 지역이다. 홍수는 거대 소노인데 다발한다는 거죠. 빈도도 높고 심도도 다발이라 했으니까. 근데 홍수가 나면 하나의 손해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막 집 다 날아가 버리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거대 손해가 다발한다. 아까 뭐였어요? 거대 손해가 다발한다. 뭐였어요? 위험의 회피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사가 버리는 거죠. 그죠? 요즘 미국에서 집단 이주가 막 계속 나오죠. 집 다 버리고 가겠다는 거죠. 가겠다. 무슨 허리케인이 1년에 하나만 와도 힘든데 지금 3개째 지금 강타를 하고 있죠, 지금. 뭐 처음인 것 같아요. 허리케인 3개가 왔는데 그도 규모가 엄청나게 큰 허리케인이. 자, 기대효용 가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기대하고 자, 해보겠습니다. 자, 비용하고 효용이 있다는 거죠. 비용에 해당하는 게 보험료예요. 자, 효용에 해당되는 게 지급받을 보험금 곱하기 확률이죠. 자, 그러면은 자, 이게 훨씬 크다는 거죠. 이게 훨씬 크다. 그러면 보험이 안 들겠죠, 사람들이. 근데 비용이 훨씬 커도 보험이 들겠다, 나는. 그러면 위험 회피적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보험료는 10만 원인데 보험의 혜택을 보니까 한 20만 원 돼요. 그래도 나는 보험 안 들겠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위험 선호도주. 그러니까 자, 보험을
많이 드는 사람들은 위험 회피적인 사람이고, 그죠? 그 다음에 보험을 아주 막 죽여서 암으로 저 친구도 죽었대요. 근데 보험 들어가니까, 말과 달라.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험 선호도죠. 선호도죠. 자, 그런 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설계사님들이 가족 중에 하나가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그 집, 그 가족들을 공격하면 보험을 빨리 받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죠? 지금 그 순간은 위험 회피적이라는 거죠. 위험 회피적이다. 그래서 어떤 설계사님들은 자동차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한테 가서 보험을 파는데 상해보험 못 파니까 질병보험 이런 거 팔죠. 그죠? 다친 사람하고 질병하고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렇게 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들 때, 자, 우리 멋있는 우리 이 친구 아직 젊어 보이잖아. 뭐 젊은 자체가 멋있으니까. 근데 보험 설계사들이 와서 보험 들어가 그러면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40 넘어가서 이제 내 몸이 조금 이제 옛날 같지 않아요. 거기에다 공격하면 보험 들죠. 그죠? 왜? 무슨 뜻이죠? 자기가 지금 위험 회피적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자꾸 위험 회피적이 되는 거죠. 근데 젊었을 때는, 이런 거죠. 자, 이런 내용이 무슨 이론이라고? 기대 효용 가설이다. 자, 기대 효용 가설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위험 회피적이냐, 위험 중립적이냐, 위험 선호도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문제 8번. 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기출문제 앞에 있는 설명 보고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다 하시면 돼요. 개인이 보험을 구입하면서 필요 조건으로 개인의 리스크 성향을 뭐라고 하냐는 거죠. 자, 어떠한 리스크 성향이 있어야만이 보험을 잘 넣느냐 하는 거죠. 어떤 거예요, 아까? 리스크 회피형. 자, 리스크 회피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험료에 비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적어도 나는 보험 넣겠다. 이거죠. 넣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16년 기출 문제예요. 근데 이게 지금 설명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면요. 이게 리스크 회피 이게 뭔 말인지 모르면 답을 못 구하는 거죠. 그죠? 자, 기대 효용 가설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이 보험 금액 의사를 결정해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뭐겠어요? 위험해도 구입하지 않겠다. 그죠? 위험해도 구입하지 않겠다. 한번 했어요. 위험 회피형은 개인의 부가보험료가 존재하더라도, 자, 이거 봅니다. 자, 위험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가 보험금이, 보험금 곱하기 확률인데요. 자, 이게 위험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 보험금 확률이 같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부가보험료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높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도 보험을 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형이에요, 지금? 자, 무슨 형이에요? 보험 위험 회피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 플러스 부가보험료는 반드시 확률보다 높거든요. 그래도 보험을 들겠다. 위험 회피적이다는 거죠. 자, 위험 중립형은 개인이 부가보험료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험금을 구하지 않는다. 위험 중립적이라는 거 사람은 이거죠. 이러면 나는 보험 들겠다는 얘기죠. 그죠? 내가 낸 돈하고 내가 받을 돈하고 똑같으면 보험 들겠다. 이게 중립적인 거죠. 그래서
위험 중립형은 개인의 부가보험료가 존재한 경우에 보험 구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1번도 맞아요. 개인 회피형은 부가보험료가 존재해도 보험 들겠다. 그 다음에 중립형은 부가보험료 없다면 보험 들겠다. 같은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위험 회피형은 개인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부가보험료보다 크면 보험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부가보험료, 자, 개인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자,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뭐예요? 위험보험료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위험선호형은 개인의 부가보험료가 없더라도, 자, 개인의 부가보험료가 없더라도 보험을 들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자, 부가보험료가 있어도 보험을 든다. 부가보험료 없으면 보험을 든다. 부가보험료 없어도 안 든다. 이거죠. 이제 세 개 표시해야 돼요. 부가보험료가 있어도 보험을 든다. 위험, 회피형. 부가보험료 없으면 보험을 든다. 위험, 중립형. 부가보험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 안 들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돼도 안 들겠다는 거예요. 어떨 때 돼야 될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만 보험 들겠다는 거죠. 그거죠. 자, 위험 회피형은 아까 뭐라 했냐면 부가보험료가 커도 보험 든다는 거죠. 그죠? 부가보험료가 커도 보험 들겠다.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 부가보험료가 크면, 자, 위험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가 있는데 부가보험료가 훨씬 더 크면 보험 안 들겠다. 그럼 지금 회피형이 아니라 위험 회피형은 부가보험료가 크더라도 보험을 듣는 거니까 이게 틀린 거죠. 자, 부가보험료만 가지고 얘기해요. 부가보험료가 있어도 보험 된다. 뭐예요? 위험 회피. 부가보험료가 없으면 보험 든다. 위험 중립. 부가보험이 없어도 안 된다. 위험 회피. 위험 선호도. 위험 선호. 요것만 우리가 공부하시고, 그래서 위험 회피, 중립, 위험 선호. 요 세 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문제는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것만 공부하면 되니까 이 이론 가지고 다른 문제를 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좀 바꾼다던가 이거는 있지만 우리가 다른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이 한 문제만 딱 알면 되는 거예요. 아까 위험관리, 위험 빈도와 심도도 이것만 알면 다른 문제 아무리 내도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공부하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문제 풀면, 그죠? 그걸 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문제를 잘 해설을 안 들으면, 답을 주면, 이런 거죠. 이해하는데 이해할 것도 같고, 이해도 못할 것도 같고, 뭐 이런 상태에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꼬아라면, 조금 문제를 바꿔놓으면, 그때부터 헷갈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제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혼동할 일이 없다는 거죠. 도미노 이론이라고. 자, 사회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데,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사람이 극단적으로 조심하면 위험을 막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위험에는, 물론,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극단적으로 조심해도 발생하는 사고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소수감을 빼놓고는 사람이 잘 관리하면, 우리가 사람만 주의하면 사고를 확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원인을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부주의가 사고에 개입된다는 거죠.
근데 부주의만 안 하면 이게 넘어져도 이걸 때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미노는 뭐지? 하나 때리면 따르륵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주의만 빡 빼버리면 여기서 때려도 그 다음 걸 때리지 않으니까 결국 사고가 안 난다. 이게 도미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만 조심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걸 인간 중심 위험관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인간 중심이라고 하니까 우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위험한 상황에 놔두면서 야, 니만 조심하면 돼. 이런 얘기죠. 그죠? 위험한 상황이나 물리적 환경을 조심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니만 조심하면 사고 안 나거든? 아무리 위험해도 이게 도미노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미노 이론이 언제적 이론이겠냐는 거죠. 우리가 산업혁명 초기에 그죠? 노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가지고 잉여인이 됐을 때라는 거죠. 예. 야, 그래서 우리가 도미노 이론은 사람만 조심하면 사고 안 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반면에 여기 도미노 이론이라고 위험 방출 이론하고는 상반된 거예요. 여기는 사람만 조심하면 된다 하는 거고요. 여기는 위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보관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시설에 초점을 맞춰서 위험이 너무 집적돼 있으면 분산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람이 일을 하면서 극단적 스트레스를 받고 집중하면서 28시간을 다 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스트레스를 그렇게 집중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사람한테 사람만 주의하면 사고 안 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고를 야기할 만한 환경들을 좀 컨트롤하자. 이게 위험 방출 이론이에요. 그래서 위험 방출 이론은 물리공학적인 이론이고 도미노 이론은 인간 중심 이론이다라면서 인간 중심 이론 그러니까 이게 좋다 이게 아니고 사람한테 모든 걸 다 들린다는 뜻이야. 그래서 도미노 이론과 우리가 에너지 방출 이론을 했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사고 발생 원인이 되는 인간적인 약점, 부주의 실수 등에 의해서 초래된다고 봐서 교육 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무슨 이론? 도미노 이론이다. 자, 위험관리 이론이나 도미노 이론과 위험관리 이론으로서 도미노 이론과 위험방출 이론이 있다. 틀린 것은 도미노 이론은 위험관리의 대상을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두는 반면 주로 방관적 위험 감소, 즉 뭐예요? 부주의 감소죠. 부주의 감소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론이다. 맞죠? 위험방출 이론이라는 것은 위험공학적 접근 방법으로 주로 실제적 위험, 그죠? 환경적 실제적 위험을 중점을 감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 자체를 안 만든다. 위험한 자체를 줄인다. 이런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버스, 제가 이번에 이태리에 스페인하고 작년에 이태리를 가서 왔는데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보다가 하다가 좀 지체됐는데요. 식당에 놔두고 버스가 가버리더라고요. 식당에 놔두고 버스 가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8시간 이상 운전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800만 원 가까이를 벌금을 내야 된대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타고메타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제출하면 그걸 분석했다가
이게 8시간 넘으면 바로 날라온대. 그러니까 그날 지체돼갖고 식당에서 밥 먹고 가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1km를 걸어가야 되는 거야. 8시간 이상을 운전 못하니까 만약에 아침에 일찍 시동을 켜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한 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 시동을 켜서 마지막 끄는 시간이 8시간. 그러니까 만약에 오후까지 이제 오후에 쇼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오후에 시동을 켜면 돼. 그럼 저녁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제 이번에 스페인 갔다 왔는데 세비야에서 바르셀로나까지 10몇 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하루에 가면 되지 않냐 했더니 못 간다는 거예요. 왜? 8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오후에 출발해서 중간에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또 가야 된대요. 운전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다고 어떻습니까? 13시간 정도는 가뜩이 운전하죠. 그러다가 막 졸다가 막 깨지고 막 그러면은 뭐 보상해주고 또 하고 막 그러죠. 또 13시간 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주의를 해도 10몇 시간씩 운전해버리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공학적 접근을 해서 못하게 만들고 위험을 제어하고 이렇게 해야 위험이 되는 거지. 뭐 이 앞전에 버스 기사가 막 운전했는데 그 사람도 뭐 10몇 시간씩 계속 운전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아무리 깨려고 뚜를 패고 그래도 졸리는 거 어떻게 할까요? 근다고 해서 내가 혼자 운전하면 좀 자고 가는데 손님 놔두고 있는데 버스가 자야? 할 수 없죠. 오늘 저도 손님하고 둘이 가는데 아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졸렸는데 그분하고 같이 가는데 제가 잘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려드리고 의정부에서 여기 못 오고 의정부에 아파트에 들어가서 쓰러졌죠. 1시간 푹 자고 이거 다 들으면서 자고 1시간 좀 있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이제 그거 온 거죠. 갈 때 졸 뻔했어요. 졸려서. 근데 손님이 있는데 좀 저 졸게요 그러고 잘 수가 없잖아요. 이 버스 운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물리공학적이다. 그러니까 실제적 위험을 관리한다. 오케이? 네. 그럼 어떤 게 더 현대적 이론이에요? 어떤 게 더 현대적 이론이야? 위험 방출 이론이죠. 위험 방출 이론이죠. 현재 위험 관리는 위험 방출 이론에서 도미노 이론으로 접근해가는 경향이다. 아니죠. 도미노 이론에서 위험 방출 이론으로 접근해가는 경향이 있죠. 자, 위험 물질을 분산 수용하는 것도 위험 방출 이론이다라는 거죠. 자, 위험 물질을 분산 수용한다. 그것도 위험을 물리적 위험을 줄이는 거죠. 물리적 위험을 줄이는 거. 이제 옛날에 선박 18세기에 선박들이 중국에 갔다 오거나 뭐 인도 갔다 오거나 뭐 영국에서 떼돌을 몰았는데 선조들이 배 하나에 자기 물건을 절대 안 실어. 그래서 배 하나에 인도로 간다. 그러면 모여라 그래가지고 20명, 30명이 조금씩 실어갖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또 배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배다 보낼 수 있는데 18개 배에다 나눠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배 하나 빠져도 내 재산이 몽땅 날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위험 분리예요. 위험 분리.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 문제 12. 에너지 방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에너지 방출은 통제되지 않은 에너지의 급격한 방출로서 발생하는 이론으로서 사고의 원인을 인간 행동보다는 구조적 물리적 요인에 중시하는 이론이다. 맞고요. 방관적 위험을 감소시켜서 이거는 도미노 이론이죠. 방관적 위험, 사람 부주의만 안 하면 다 된다. 이게 방관적 이론이니까 2번이 틀렸죠. 사고 발생 예방이나 손실 감소를 통제하지 않은 에너지와 그것을 방출하게 만드는 조건을 찾아내서
그거를 통제하므로. 그러니까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사고를 야기시키는 환경, 사고를 그거를 방출하게 만드는 조건설정, 위태라고 그러죠. 위태. 조건을 찾아내서 그거를 다운시킨다는 거죠. 자, 물리적 위태를 다운시키는 거니까 위험 방출 이론이죠. 방화벽을 설치한다. 그죠? 위험 방출 이론이에요. 방화벽을 설치한다.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차이점 뭐냐 그러면, 자, A라는 사람이 건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건축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요, 한국은. 그죠? 그리고 이 건축의 위험 관리가 얼마나 돼 있느냐는 물론 벽돌이냐 브로크냐 이런 걸로는 하지만 거기에 소방시설이 뭐 스프링클러 들어가서 몇 프로 TC 해주겠다 이 정도는 있지만 뭐 위험 관리를 잘하면 그걸 세분화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보십시다. 위험 관리를 A는 이게 100억이고 위험 관리를 방화벽도 치고 뭐 이게 더 잘했어. 120억이야. 그럼 보험료가 얘가 더 비싼 거야, 지금. 그래서 얘가 100이고, 예를 들어 뭐 얘가 120 들어왔다. 그래서 220 받았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하냐? 자, 이런 사고 나면 발생할 땐 손해가 얼마냐를 홍계학적으로 계산을 해봐요. 그랬더니 얘는 60억이더라. 얘는 방화벽도 있고 스프링클러도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손해가 발생하면 조기에 딱 지나쳐 버려. 그러면 얘는 발생할 손해가 얼마냐? 20억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220이라는 돈을 얘는 8분의 6을 가져가고 8분의 20을 가져가죠. 똑같이 220 받아가더라도 금액에 따른가 아니라 얼마나 방어 활동을 위험 관리를 잘했느냐에 따라서 보험료와 차등이 워낙 되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한대요. 자, 설계사가 설계하기 전에 위험 관리하는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이런 시설을 하면 보험료가 네가 얼만큼 다운되고 그 다음에 이 시설비가 얼만데 보험료가 다운된 게 얼마니까 몇 년이 지나면 네가 수리타산 맞다. 그리고 이 위험과 이렇게 해놓으면 건물값이 얼마가 더 올라간다.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가지고 데이터를 준대요. 그러면 건물주가 이거 좀 해야 되겠구나. 그거 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는 위험 관리하는 사람이 설계도에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럼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보험을 들 수가 없대. 네.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거죠. 사고 났는데 작년에 100억 나갔으니까 100억에 상당한 보험료만 받으면 돼. 이런 개념이지. 누구한테 받아? 뭐 거의 아무나 받더라도 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위험이 스프링클러 했다면 조금 디시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팍 올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 보험이 자유화되고 세계 시장이 들어오면 위험 관리 잘해서 우리나라 보험료가 떨어지지 않겠냐고 이제 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부 업계의 얘기는 개방해도 똑같다. 왜냐하면 외국 보험회사가 절대 안 받아줄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외국 보험회사가 받아간 거는 위험 관리 잘하고 있는 일부 기업만 가져가 버리고 나머지는 안 받아줘 버리면 거기서 보금 나본 거 갖고 위험 물건도 담보해 줬는데 위험 물건만 싹 빼가 버리면 이제 지금 불량 위험들은 보험료를 어마어마하게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13번. 도미노 이론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6번, 13번 문제는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파트에 하나씩은 기출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앞에 보면은 한 파트에 하나씩은 문제가 다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난해한 게 아니라 도미노 이론은 부주의, 그 다음에 위험방치 이론은 물리적 위험 감소, 이것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다.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은 뭐냐 그랬죠. 손해는 사회적 환경, 인간 과실, 위태, 선언, 여러 가지 연쇄적 관계에 의해서 발생한다. 도미노죠. 자, 사고는 특정한 구조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이건 위험방출론이죠. 자, 위험방출론이고, 인간의 중심으로 보고 있다. 이건 도미노 이론이고, 사건의 연쇄 관계를 차단하면, 죽고서 놓고, 주의만 잘하면이죠. 주의만 잘하면 도미노는 깨진다. 도미노는 깨지니까 너 안 넘어진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제 알겠죠? 도미노가 뭔지 충분히 알 것 있습니다. 자, 위험 관리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위험 관리 방법에서 먼저, 자, 손실 통제하고 위험 재무 관리가 있죠. 자, 위험 재무 관리라고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위험 재무 관리는 위험을 통해서, 위험 관리를 통해서 돈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사고가 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확보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돈이 확보되어 있다. 그 다음에 손실 통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결국 사고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사고 발생했을 때 손해를 좀 줄이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손실 통제다. 그래서 리스크 컨트롤, 로스 컨트롤. 그 다음에 리스크 컨트롤. 자, 리스크 컨트롤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프리벤션이에요. 예방이죠, 예방. 예방. 그 다음에 감소예요. 손실 감소, diminish, reduction, loss, 자, 이거는 뭐냐면 빈도를 낮추는 거고, 이거는 심도, 시비어리티를 낮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프링클러를 달았다 그러면은 뭐예요? 빈도예요? 아니면 심도예요? 심도죠. 그죠? 에어백을 달았다. 그럼 뭐예요? 빈도예요? 사고 발생률을 줄여요? 아니면 사고 발생했을 때 사람 다친 거를 예방해요? 그죠? 담배를 끄는 거예요. 담배를 끄는 건 폐암 발생 자체를 줄여요? 아니면 폐암 발생했을 때 발생의 심도를 줄여요? 예방이죠. 예방. 그럼 음주단속 환자 예고를 했어요. 자, 금요일 날 우리 음주단속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는 나는데 손해가 줄어요? 아니면 사고 자체가 안 나요? 사고 자체가 안 나죠. 왜죠? 사고 자체를 안 나게 하는 거, 프리벤션. 사고 자체는 나는데 손해를 줄이는 거, 리덕션. 둘이 합쳐서 로스 컨트롤, 리스크 컨트롤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위험 재무는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돈을 확보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를 조기 복구할 수 있는 돈이 확보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위험 재무 관리는 위험을 통해서 재무 상태를 관리한다는 거죠. 재무 상태를 돈을 관리한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뒤에 보면 손실 통제는 예방이 있고 감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방은 직원의 안전관리, 교육, 충분한 휴식, 공장의 위험물 제거, 암 예방을 위한 금연 이런 것들이고, 손실 감소라는 것은 뭐냐 하는 거죠. 자, 우리 위험을 보면 스프링클러 장치, 방화벽 설치, 자동차 에어백 설치, 그 다음에 위험의 분리 같은 경우는 설계도면, 자료, 거래량, 컴퓨터 등을 복사해서 따로 보관한다든가, 아니면 위험을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분리시켜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 군데 사고 나더라도 모두가 손해나지 않는 거죠. 모두가 손해나지 않는 거죠. 자, 보통 위험 관리를 보면 효율성하고 경제성하고 조금 동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공장이 하나 있다. 근데 1000평을 얻어서 1000평짜리를 얻어서 공장에다 다 넣으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죠. 왜냐면 300평짜리 4개, 5개 하는 것보다 1000평이 훨씬 더 싸거든요, 임대료가. 그리고 에어컨이니 뭐 실내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 대규모 경제의 원칙 있죠. 대규모의 경제 원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험관리 측면에서는 큰일이죠. 위험관리 측면에서 큰일이에요. 왜 큰일이에요? 사고 나면 쫄딱 망한 거죠. 자, 제가 이렇게 5개 창고를 빌려서 여기에 10억씩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런데 불나가지고 50억이 날라버렸어요. 근데 보험회사가 12억밖에 담보를 안 해줬다고. 그러면은 위험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만약 경제적 측면이면 밀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꺼내오고 저기서 꺼내지 않고 거기 가면 다 꺼내오니까 좋죠. 근데 위험관리청에서 보면은 저기 안 좋은 거예요. 여기 놔두고 또 100m 좀 떨어진 통로에 또 놔두고 100m, 50m 떨어진 데에 또 놔뒀으면 한쪽이 불나도 50m 떨어질 까지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여기는 공간이 여기 가서 차 가지고 움직이는데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위험관리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니까 뭐만 생각하는 거죠? 경제적 효율성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50억인데요. 지금 평생 모아놓은 재산 다 날라가고 있어요. 사색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12억 보상 받아도요. 나머지 38억이 날라갔잖아요. 이 여지 같은 불경기에 38억 날라가도 지금 굉장히 지금 타격이 크겠죠. 그죠? 그게 위험관리예요. 자, A라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에 왔는데, 이 라인에 들어가는 재료를 어디서 구하냐 할 때, 우리는요, 한 회사에서 몽땅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두 말도 않고 보험을 안 받고 안 합니다. 그러고 가버려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서 망하면, 거기서 불나면, 여기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청회사를 두세 군데는 해서 떨어뜨려 놔야 여기서 문제가 되더라도, 여기서 야간 작업을 하더라도 가서 물건을 할 건데, 근데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 관리를 안 하는 회사는 보험을 안 받아주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그게 훨씬 사고 안 난다는 전제하에서 그게 더 훨씬 규모 경제를 돌릴 수 있고 돈이 전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개념밖에 없는 거죠. 위험관리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나면 다 망해버리는 거죠. 다 망해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내 전 재산을 한 군데다 모으면 안 된다는 거죠. 화재도. 그러니까 창고도
붙어서 있으면 편하지만 놔두고 조금 떨어진 데다 놔두고 뭐 주변에다 놔두게 하더라도 따닥따닥 붙어지만 안 있으면 그전에 안산 같은 데는요 여기하고 이거 공간이 한 10m만 떨어져도 불 안 나와요. 여기 건물하고 이 건물에 연결도 안 돼 있고 딱 떨어져 10m만 연결 있어도 안 나온다. 근데 따닥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다 불나버리죠. 그러니까 그게 위험 관리인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격리라고 하는 거죠. 격리. 됐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 관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평상시 생활도 한번 위험 관리를 생각해 보는 거죠. 평상시 생활도. 근데 위험 관리가 계속 부딪히는 게 규모 경제와 부딪혀요. 규모 경제와 부딪혀요. 그죠? 규모와 경제와 위험 관리가 부딪힌다. 그러니까 사고 나면 한 큐에 다 날아가고 거지 될 것이냐? 아니면 비용을 좀 더 내더라도 분산할 거냐? 이거는 경영자의 선택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고 안 난다고 생각을 하고 규모 경제를 추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규모 경제를.